네,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돌아 내려와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면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 없다. 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핵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었는데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핵 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도입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만만치 않은데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핵 잠수함, 말 그대로 핵 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로를 돌려서 예.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 힘, 그 증기 터빈으로 해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동력을 얻습니다. 당연히 네.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론상은 뭐 거의 이제 뭐 무한대로 동력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연료를 교체하는 이제 그런 작업 같은 걸 하는 시기는 작동을 못하지만 어쨌거나 연료가 계속 있는 한은 예.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 실제로는 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그 이제 그 이렇게 대원들이 작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과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 그래서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침에 이런 소식을 전했거든요. 일단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SLBM을 지금 개발을 거의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예. 그렇죠. 근데 SLBM을 제대로 쏘려면 결국 이제 미사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잠수함이 중요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다에서 작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뭐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다만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고려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 뭐 킬체인 KAMD, 뭐 KMPR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3K로 소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타격하는 무슨 미사일이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보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이라든가,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고도 뭐 정찰기라든가 혹은 기타 뭐 정보 통신 체계를 제대로 갖춘 게 모든 기본입니다. 정찰이 더 중요하다. 예, 자, 맞습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확보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순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보면 국회가 보면 작년에 이런 뭐 정찰 위성 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어요.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말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현사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돈을 먼저 이렇게 줘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중기 계획에서 조금 네네. 땡겨서 빨리 나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이것부터 먼저 가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조금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예, 예. 국방부가 정찰 위성 전력화 앞당기기 위해서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예. 그 지금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뭐 며칠 전에 그 주말에 그 토요일엔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실패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거 탐지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충분하게 탐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수단 발사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무수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미사일이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불명확하고,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어떤 안보에 어떤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예. 긴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네.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위원님, 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핵 잠수함 오늘 관련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핵 잠수함이 북한의 SLBM을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맞습니까? 뭐 일단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도 예. 우리 해군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공기부려 시스템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숫자는 네. 부족하지만. 근데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제대로 오래 감시하고 그다음에 감시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타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핵 잠수함 건조가 이게 한국 기술력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뭐 원자로 소형 원자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간은 왜냐하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예. 이걸로 선박을 추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 또 해외 기술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국가가 원자를 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네. 플러스 비용이 얼마냐?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프랑스 잠수함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1조 5천억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거로 생각합니다. 잠수함 한 대당요? 예, 척당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런데 뭐 기술 비용 다 해결된다고 해도 핵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 중국, 일본 반대부터 해서 걸려 있는 지금 국제 조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 소위 대한민국이 우라늄을 지금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라늄이 얼만큼 농축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 보통 이제 원전용은 한 5%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쓰는데 예. 핵 잠수함 이상을 쓰기 위해서는 한 20% 이상은 써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서 20%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예. 더 효율적인 걸 생각한다면 거의 한 90%에 가까운 그런 고농축 그 우라늄을 쓰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데 예.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그 우리 핵 잠수함을 만드는 데 있어서 NPT 그 관문은 제약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이건 지금 무슨 근거로 나온 얘기인가요? 예, 일단은 뭐냐면 이제 NPT라는 것은 결국 핵을 무기로 해서 핵을 예. 터트려서 그걸 무기로 쓰는 이제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력으로 쓰는 부분까지는 NPT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맞습니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으로 그 어떤 연료를 확보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네. 미국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주로 이 수입하는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